정치권이 일제히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또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에 여야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발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는 소관부처로부터 각각 이태원 참사 대응 조치를 보고받고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당부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얼마 전 온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했던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의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15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전 국민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쟁 중단을 선언한 정치권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가 추모했는데요. 사고 수습과 지원 방안 모색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여야는 이번 주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다음 주로 미루고 내일 이태원 참사 국회 현안 보고도 사고 수습을 위해서 간략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15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전국이 추모의 슬픔에 잠겼습니다. 국회도 태극기와 국회기를 조기 개양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했습니다. 정치권도 숙연했습니다. 어제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던 정치권. 오늘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해 사고 수습과 지원 방안 모색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합동 분향소로도 추모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일제히 합동 분향소를 찾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시청 광장 합동 분향소를, 민주당 지도부는 녹사평역 인근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침통한 표정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조문 뒤 인근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계획 매뉴얼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함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여야는 소속 의원들에게 사적 모임이나 개인 발언, SNS 표현에 신중을 기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벌이던 야당 탄압 관련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했고 이태원 참사 다음 날 당원 워크숍에 참석해 당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서영석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가 다음 달 3일 진행할 예정이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인 만큼 8일로 연기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를 받기 위한 내일 국회 행안위 현안 보고는 정부 측에 최소 인력만 출석시킨 가운데 사고 수습 중심으로 보고만 받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야당의 질타 속에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제 발언.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책임 없다는 정부 당국의 태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자세로. 민주당 최고위에선 귀를 의심했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행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지금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때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설득력 있는 표현은 아니라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 역시 언행을 조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추궁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는 말로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협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이상민 장관은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는데, 계속된 논란에 국민이 염려하실 수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예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진행된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는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곳에 이태원 참사 현황을 짚고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먼저 외통위에서는 외교부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입국 등에 최대한의 예우를 다할 것을 주문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준하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면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의원들은 외교부가 이번 참사에서 희생된 14개국 26명의 외국인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와 지원 등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가족 입국과 유해 송환 등 장례 지원에 예우를 다하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외국인 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명씩 이렇게 구석, 골목 이런 데서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같이 합동해서 그분들을 그 현장으로부터 빨리 퇴거시키는 이런 대응도 좀 저는 같이 해야 되겠다. 사고는 못 막았지만 적어도 그 나라에 있는 유가족들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하게 잘 모셨다는 정도 평가는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 장관은 희생자 1명당 1명의 외교부 직원을 배정했다며 향후 유가족 입국 편의 제공 등 우리 국민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백골 상태로 발견된 양천구 탈북민 고독사 사건이 도마에 올랐는데, 의원들은 통일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탈북민 보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탈북 여성 그 사망 1년 만에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기가구 대응 등 시스템 보완을 넘어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약속한 1억 달러 공여 예산을 점검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입구조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수익 구조가 취약해졌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국제 질병 퇴치 기금의 수입 구조를 개선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박진 장관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입이 안정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석하는 데 대해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와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병사와 군무원 등 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군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여야는 국방부에 장교 등의 봉급 인상과 삼축체제 예산 확대 편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국방위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여야는 이번 사고에 군 장병과 군무원 3명이 희생되는 등 8명의 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군이 지원 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에 헌신을 하고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런 일을 당한 거기 때문에 군에서 최대한 예우를 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는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병장 기준 봉급을 내년에 100만 원으로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 복무 장려금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채웠는데 여야는 장교 등의 봉급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인상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초급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더욱더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또 이분들의 사기에 끼치는 영향도 크고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내년부터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야는 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등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사업 타당성이 끝난 부분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방위 회의에선 국방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우리나라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한 결정을 두고 야당이 우길기 논란이 있는 관함식에 굳이 참여해야 하냐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안보 상황과 국제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전해진 이태원 참사 소식에 정치권이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애도에 나섰는데요.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함께 사고 수습에 협력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사고 직후보다 사망자가 더 늘어났는데요.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49명으로 집계가 된 상황인데 이 20, 30대의 이 젊은이들이 대다수인 만큼 입에 담기도 안타까운 지난 2014년 10대들이 대거 희생된 이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참사입니다. 여야 어제 긴급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으며 이 사태 수습과 유가족 위로에 전념을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어제 회의에선 이 야당 탄압 규탄 문구가 적힌 이 백드롭을 흰색 가림막으로 가렸고 오늘은 힘을 모으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는 문구로 교체를 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이 밝힌 대로 이 정쟁을 멈추고 참사 수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힘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참사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문구를 걸고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여야가 정치 일정도 이제 취소하면서 또 그 당의 내부 단속에도 나선 모습이네요. 네, 여야 모두 예정된 이 정치 일정을 줄줄이 취소를 하고 사고 수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예정됐던 이 레고랜드 사태 관련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취소를 했고요. 또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역시 오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당내 꾸린 진상조사단이
이 강원도청 방문 등이 예정돼 있었는데 보류를 했고요. 야당 탄압을 규탄하는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일 정책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안건 중에 이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정쟁의 소지가 있는 이슈 논의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미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 정의당도 이 신임 대표단의 취임 행사와 현충원 참배 일정 등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여야는 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 내부 단속에도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정해진 이 국가 애도 기간 중에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공개 활동과 사적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는 긴급 행동 수칙을 배포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SNS 글 게시에 신중할 것, 또 거리에 걸린 정치 구호성 현수막 철거 등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일부 발언과 또 행동이 논란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제 이제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가 이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 용산 경찰서의 경찰 인력이 이 대거 대통령실 경호에 투입이 되면서 이 헬로윈 축제에 대응할 경호 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남 부원장은 글을 올린 지 30분 만에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 남 부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이 서영석 의원도 어제 당원교육 워크숍에서 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하는 등 즉각 단속에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이제 정쟁도 중단을 하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이제 그 다짐을 했지만 정부 책임론에는 또 시동을 거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향후 따져 묻겠다는 태세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서울시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박찬대 최고위원도 용산구청도, 서울시도, 경찰도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말했고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방 통행 조치만 있었어도 안전요원만 배치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책임론에 대한 향후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책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까? 네, 이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상임이죠. 내일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듣기로 했는데요. 네. 이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이 다만 사고 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먼저이기 때문에 여야는 이 소수의 이 정부 관계자만 참석시켜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이 입법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이 손질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이 지역 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민간 기관과 단체 등의 응급 조치에 필요한 장비와 이 시설 인력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요. 문제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체 없이 열린 헬로윈 축제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여야가 앞으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입법적으로 제대로 보완을 해야 할 텐데요. 이 초당적 협력을 다짐한 만큼 이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으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31일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추모의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일어나선 안 될 비극이 벌어졌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오늘 서울광장과 이태원 사고 현장 등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첫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오전 당회를 마치고 일제히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장은 정쟁보단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 등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입니다.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은 정쟁을 중단하기로 한 야당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함께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예고된 인재라는 지역도 많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나 현장 안전관리, 사고 초동 대처 등의 위법함은 없었는지. 다만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는데요. 여야가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현장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희생자 대부분이 20대, 30대였던 만큼 안타까움도 큰데요. 큰 사고 때마다 책임론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건 유족과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정치톡은 악몽이 된 헬로윈, 베테랑도 떨었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 상황 등을 침착하게 전달하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인데요. 누리꾼들이 주목한 건 침착했던 목소리와는 달리 크게 떨리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활동 사항은 브리핑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간단히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수색 중에 있습니다. 2차 수색 중인데 1차 수색 결과 추가 사상자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차 수색 중인데 1차 수색 결과 추가 사상자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 떠는 용산소방서장님이라는 글을 통해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현장을 수습하면서 진두지휘하던 베테랑 소방관의 떨리던 손은 그날 현장의 두려움과 비극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응원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벽 내내 고생한 모습에 또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애쓰는 모습에 눈물이 난다는 글도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공감 여론은 현장에 투입됐던 구조 인력을 향해서 감사 인사로 이어졌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분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살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에 응원의 목소리뿐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치료도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의 정치권도 정쟁을 전면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의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직후 윤 대통령은 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을 시켰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럽 출장에서 이제 급히 귀국해서 수습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정부 당국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서울의 수해때와 비교해 보면 이번 사태 수습과 후속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딴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 이제 수해 피해 대응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 사실 저희가 혼이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도 좀 더 발빠르게 조금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대응이라는 것이 참 완벽할 수는 없고 이미 워낙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저희가 지금 당장은 수습에 방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게 당장 이렇게 사고가 벌어졌을 때만 반짝하고 관심 가지지 않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조금 더 진전된 대안을 내놓는 것, 그게 과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력 증언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 대책이 소홀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야가 정말 간만에 정쟁을 멈추고 이 끔찍한 사고 앞에서 총력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고 수습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저희 정치권에서도 다시 한번 정쟁이 재발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또다시 뭔가 이렇게 책임 공방을 하고 분열을 하고 정쟁하게끔 만드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경찰력을 더 동원하지 못한 이런저런 사정들이라든지 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게 경찰이 더 동원됐다라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 얘기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금 간만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총력 대응 분위기를 참 무색하게 한다. 저도 굉장히 참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앞에 여야는 극한 대치를 접고 협력을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 현안 쪽으로 가면 바로 이런 초당적 협력 다짐이 과연 이제 실천이 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이제 던져지는데요. 예산안 심사가 이제 본격 돌입을 했습니다. 가장 첨예한 대립이 되는 부분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 그리고 이제 민생 예산 부분인데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전액 삭감, 또 10조 원 민생 예산은 복구라는 방침인데 준 예산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보관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야가 계속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논쟁할 부분이 있으면 논쟁하고 또 다툴 부분은 다퉈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전혀 타협할 수 없다. 정민주당이 합의 안 해주면 준 예산으로 가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무슨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전부 다 깎겠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삭감된 예산이나 프로그램은 전부 다 원상복구하겠다라는 이 서로에 대한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그런 무리한 주장은 서로 좀 걷어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예산이라는 것이 제한된 우리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의 그래도 살림을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서로 주안점은 따로 있겠지만은 타협을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얘기 100% 다 안 들어주면은 우리는 절대 도장 안 찍을 거야. 이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민주당의 이제 개별적인 의원분들이나 이렇게 얘기해봐도 또 각자 본인들의 이제 지역구 예산도 있고 주된 사업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극한 대치까지는 안 가고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에서 김범수 의원님 1분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 10월 15일에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오늘 카카오가 피해 접수를 닷새 더 연장할 정도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책과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막는 해법은 무엇인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그 주된 내용이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와 이제 관련한 이제 사안인데 그 이태원 참사를 또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나선 여야가 서로 이제 접근 방식이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정부 대응을 받쳐주고 있고 또 민주당은 현장으로 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 그 민주당의 이제 분위기는 또 어떻고요? 또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대응책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 모두의 명복을 빌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황망한 상황을 맞으신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많은 부상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빠른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시기를 기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원내대표의 문자를 통해서 애도의 심정을 담아서 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이 공개 활동을 최소화할 것을 우리 당원들께 당부를 드렸고요. 특히 지역의 축제성 그런 모든 주간 행사들을 전면 취소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모두가 함께 지금의 애도 추모에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 회의 이후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조문을 다녀왔고요. 현재는 수습과 위로의 과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요. 관련한 다양한 이유, 앞으로 재발 방지 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용빈 의원께서는 또 의사 출신이시고 그 지역이 광주였나요? 또 의료봉사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을 의사 출신인데요. 특히 이제 저희들 가슴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현장에 함께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 그런 참사의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특히나 이런 비극적 참사가 모두의 마음에 심리적인 외상을 깊이 남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결국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때도 가까이 경험했지만은 이 사회 전반적인 심리적 외상을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요. 특히 저희들은 이 SNS 등을 통해서 사고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자극적인 영상, 현장의 영상들을 무차별 퍼나르는 그런 행동들이 관련자들과 국민 전반의 심리적 외상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자제와 중단을 좀 촉구드렸고요. 특히 언론에서도 이 재난보도 준칙을 제대로 좀 준수해 주시길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특히 이 온라인상에서 관련해서 다양한 혐오 표현들이 관련자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하거나 혐오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면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그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행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이런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길 바라고요. 특히나 이런 재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신속하게 또 깊이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저희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또 의사 출신이시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부분 있을 텐데요. 네. 이 사고가 뭐 중상자라고 가고 또 사망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혹시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뭐 저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특히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예컨대 전쟁이라든지 대량의 응급 환자가 발생한 참사 현장에서는 당장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살릴 수 있다기보다는 가까운 어떤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병원으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예컨대 이번에 이제 심정지 환자들에게 많은 부분들이 자원봉사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그러한 의료 인력들이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응급 후송하는데 더 집중했더라면은 오히려 한 분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응급의학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와 이제 관련한 그런 이제 말씀을 논의를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이제 참사와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제 불과 이제 보름 전에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사태도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커다란 그 대란이 있었는데 의원님도 평소에 카카오 좀 많이 쓰시는 그렇죠. 편인가요? 그날 어떤 불편을 겪으셨습니까? 저도 뭐 카카오톡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룹 채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소통이 장애를 받는 정도에 불과했지만요. 네.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나 이것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카카오페이를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네. 또는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대리운전 기사님들 굉장히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고 이 택시 기사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손해가 굉장히 컸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지 전송의 답답함만 경험을 했지만요. 많은 국민들이 입었을 그러한 어떤 사소한 피해들을 다 총량을 보면은 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은 이미 막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재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또 반복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 마무리해 가느냐 하는 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재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느냐 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발을 뻗친 대기업이다 보니까 뭐 쇼핑이고 검색이고 게임이고 본인 인증까지 모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멈추게 됐는데요. 이 파장이 컸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카카오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 자체가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국민의 사생활 또 공적 활동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 이것이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인프라의 역할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의식이 지나치게 못 미쳤다. 이런 점들이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4년 전에 또 10년 전이죠. 한 4시간 정도 먹통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기를 데이터를 이중화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먹통이 되더라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이게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시 말하면 기업의 책임감이 또는 안전 불감증에 역시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최근에 이 KT 통신 장애를 겪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죠. 이때도 우리 정부는 데이터를 이원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원화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이거는 국가 보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7시간 30분을 목통이 돼 있었죠. 다시 말해서 국가가 멈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대재앙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죠. 국민 개인의 여러 가지 사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 지원은 충분히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최근에 전문가들은 이 결국 카카오 서버 센터의 화재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관련해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이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자주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이런 대재앙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역시 인재가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터리 화재 위험성 때문에요. 결국은 리튬 이온 배터리 문제로 다시 이제 귀결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이 리튬 이온 배터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애트리 등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 배터리 개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쨌든 그 백업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더 이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피해자,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산자의 국감에서도 회사 대표들을 이제 출석을 시켜서 이제 보상 문제를 집중 거론을 했는데 대상이나 이제 범위 등을 놓고 아직까지도 이제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좀 어떤 답변들이 나왔습니까? 글쎄요, 그 국감 때는 택시 기사님이 직접 증인으로 나오셔서 그 고충을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이 카카오 택시 프로 멤버십이라는 게 있죠. 이 택시 기사님들이 월 39,900원의 구독료를 내고 이용을 한다고 하세요. 근데 카카오 측이 이분들에게 그 당일의 먹통 사태에 대해서 7,550원 정도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굉장히 큰 무리를 빚은 건데요. 이번 산증인 국감에서 이 택시 영업 보상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지적을 드렸는데 국토위에서 이제 택시 업계하고 이 관련해서는 뭐 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말 또 매출에 큰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피해 범위나 구체적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이 중소상공인 피해 접수 창구를 즉각 정부가 좀 접수 창구를 마련해달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법안을 잘 준비해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요.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인데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단소송제란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단소송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 증권 관련한 집단소송제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모두가 다 이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인들이 그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정 요건을 갖춘 분들은 똑같은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이 집단 소송제의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같은 이 플랫폼 시대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뭐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끌고 갈 수 있는 개인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이 집단소송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민사소송 때문에 개인의 소비자 주권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개인들이 저마다 다 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또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이 집단 소송제를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에 도입을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사실 이제 뭐 카카오 같은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이제 개인이나 소수의 이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같이 싸워서 보상을 받는 게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이기는 사례도 뭐 굉장히 이제 희박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그 말씀하신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게 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바로 그게 이제 포인트고 궁금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 재앙에 가까운 재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법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게 되면은 플랫폼 기업 등이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고를 미연에 막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피해 보상을 뭐 예컨대 3,000원, 10,000원 이런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면 전 국민이 그런 어떤 피해 보상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이 이런 법을 마련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이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보험에 든다든가. 그렇죠. 네. 실제 이제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배상액이 불과 몇천 원, 뭐 이런 정도라고 해요. 네네. 또 무료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료로 서비스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배상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집단 소송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처음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만약에 손해배상이 나는 쪽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 뒤늦게라도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그 제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정부와 기업이 이제 각자 유불리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좀 따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결국은 배상의 총량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절대 이걸 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분쟁으로 또 진행을 하게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러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겠죠. 네네. 그래서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소비자의 권리를 가장 앞에 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일을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반독점법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지금 현재 플랫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플랫폼의 특성상 이런 거의 뭐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그 소홀한 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배상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카카오는 국내에서 이 메신저 기업으로서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이거 자체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 네. 다시 말해서 공공의 책임을 기업이 담보해 줘야 된다. 그럼 거기서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독점적 지위에 걸맞는 기업의 자율 규제 이런 것들이 매칭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깊이 개입해서 독점적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기국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러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어디에 이제 역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의정 활동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금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재발 방지 대책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지금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또 우리 네. 이태원 참사 문제가 사실은 국정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정부와 저희 야당의 어떻게 보면 협치의 산물로서 제대로 좀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보고요. 네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저희 호남 또 영남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지방 시대에 걸맞게 제대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생각이고요. 특히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외치고 있는데 사실 지역화폐처럼 골목 상권의 부활이 또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예산, 또 어르신 일자리 문제, 또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문제, 또 청년 내일 체험 공제처럼 이런 중요한 민생 예산들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네, 이제 정기국신 이제 후반부에는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또 어떻게 현명하게 잘 그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해 나가는지 국민들이 또 잘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의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간에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10월 29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